강조 다음 시간까지는 다 해오셔야 돼요. 네. 내가 오늘은 뇌물 먹는 게 있어서 혼내진 않는다. 다행이다. 저도 뭐 좀 드릴까요? 지랄? 야 빨리 줬어야지. 너 왜 요즘에 심야에 안 다녀? 네, 영어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엄청 괴롭히세요. 그래도 남아서 해. 주말에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남아서 공부 좀 해. 그게 매일매일 12시까지 과제를 제출해야 돼서. 아 힘. 이씨 개새끼. 야 달랑 2장 남았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많이 남았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아는 거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 모르는 거 해야지. 배우는 게 있지. 민서야. 어려운 거 빼고는 한 거 맞아? 거짓말? 이 뒤는 하나도 안 했는데? 내 뒤가 어려운. 뭐 빠진 거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엉덩이 뜨지. 뜨지부터 하고 이렇게 너무 많이 못한 거 아니니? 아니 많이 어려워. 내가 너네하고 쉬운 걸 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그래. 다 썼지? 빨리 마무리. 세계적인. 그걸 한 주 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야.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네. 아니요. 무게랑 질량이랑 들어갔어요. 네. 자, 마무리하면서 뭐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과학 시험 없는 사람 기말 때 없죠. 과학 지필 시험 다 있죠. 그 중에서 시험 범위 대략적으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민서야, 어디 들어갈 것 같아? 2단원이 자, 또 정말 4단원이 그거죠. 시경이. 그럼 시경이. 2단원, 3단원. 3단원은 역학되겠네. 네. 네, 이상. 찬성. 저 다 말했지. 그 화학에서 열 에너지 출입이랑 1의 3. 1, 네, 1의 3이랑 2의 온대적이야. 이유. 2. 네. 그 다음에 산사 전체. 온대 저기 안 만들어가는 거야? 온대 아니 그러니까 그 기단 전선. 예 그런 거.
그러면 2-4고 그 다음에 뭐? 3, 4 전체. 3, 4 전체. 선호는? 3, 4단. 준호는? 1, 2, 3, 4요. 지랄 씨. 아니 중간 없죠? 지금 제일 쉬워. 담규. 저는 그 아직 하나도 안 나왔는데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 옆학도 그냥 3단원이랑 그리고 앞에 2단원 전선 2-4. 그 다음에 3-3단원이랑 4단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6단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6단원이랑 역학적인 뜻이야. 4단원 다 쌤이 주한이는? 3, 4단. 네. 자, 썼죠? 지난 시간에 이거는 꼭 알아라고 했던 게 이 정도의 영역입니다. 아는 거 같으면 합격을 못해요. 완벽하게 알아야 할 수 있는 거라서 집에 가서 이 정도가 여기 정리가 좀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자, 쓴 것 좀 볼게요. N. 단위하고 측정하는 점. 이거 K라고 쓰시는 거예요? 네. 마찰 그래프 이렇게 안 되겠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거죠. 아, 네. 부피를 재지 않죠. 넘친 거에 무게죠. 아, 네, 왜 붙이세요? 고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력, 전기력, 탄성력이에요. 네. 이거요.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에 중력은 접촉하지 않아도 되죠. 날아다니는 새들도 맞죠. 그렇죠. 세 개예요. 네, 여기에 세 개, 여기에 세 개. 자, 네. 네, 지금 물어보고요. 구하는 식 몇 분?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3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자,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물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힘이라는 거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힘은 그냥 힘이 아니고 진짜 힘. 무슨 힘? 알짜 힘. 그죠? 알짜 힘. 합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알짜 힘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죠. 힘이 뭡니까? 모양을 그렇죠. 모양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힘을 줬다 안 줬다는 얘네들이 변했냐 안 변했냐를 판단, 힘을 얼마나 줬냐는 변화된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 이런 거야. 그치? 자, 이러한 힘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힘을 분류할 때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랑 기출에 나왔던 기준으로 본다면 접촉 유무에 따라서 힘을 분류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접촉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작용하는 힘 3가지, 떨어져 있어도 작용할 수 있는 힘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거 3개, 3개야. 접촉되어 있을 때만 작용하는 힘이 탄성력, 마찰력, 도력이고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 자기력, 중력, 이렇게 돼. 예. 그치? 근데 그 중에서도 얘네들 사이에서도 분류할 수 있는 거 알아? 탄성 뭐지? 전기력, 자기력, 중력을 또 분류한다면 2개 하나로 분류하죠. 뭐하고 뭘로 분류하냐면 전기력, 자기력과 중력으로 분류하는데, 이 분류 기준은 뭐야? 둘이 성적에만 일반 네, 인력만 작용하는 힘이냐 아니면 인력과 청력이 작용할 수 있는 힘이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생각해봐. 알겠어? 천천히 네가 쓴 걸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돼. 글을 막 갈겨 쓰면 안 돼. 예쁘게 쓸 필요는 없지만 또박또박 쓰세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보존력, 요걸로 나눠. 보존시킬 수 있는 힘도 3개, 보존시킬 수 없는 힘도 3개. 그랬어, 그치? 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에 뭐 있어? 중력, 탄성력, 전기력, 이거야. 그럼 보면 자기력은 비보존력이야. 알겠어? 자기력, 마찰력, 도력, 얘네들은 비보존력에 속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이 힘들 하나하나의 디테일함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물체가 변형됐을 때 원래 상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을 뭐라 그러는데?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힘구하는 식 F는 뭐야? KX인데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후계 원리 마이너스 KX라고 써. 그치? 그 다음에 요철이 변형됐을 때 갖게 되는 탄성 에너지, 이거 어떻게 구해? 2분의 1 KX 제곱인데 꼬맹아 알아? 힘은 벡터니까 방향 표현했지만 에너지는 스칼라라서 방향 표현 안 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알겠니?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뭐라고 한다? 마찰력.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니? 수직항력과 물체와 표면 사이의 거칠기. 그래서 우리 마찰력 구할 때 어떻게 구해? 마찰력은 마찰계수에다가 수직항력을 곱해. 그치? 근데 이 마찰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마찰력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 정지되어 있는 동안 작용하는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그 정지 마찰력 중에 제일 큰 걸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움직이는 동안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위에 있는 걸로 계산해서 알 수 있는 값은 누구야?
아니야. 운동 마찰력하고 최대 정지 마찰력만 계산하는 거야. 정지 마찰력은 이거 계산으로 안 돼. 네가 준 힘만큼만 작용해. 알겠어? 그러니까 네가 준 힘하고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 정지 마찰력은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때 네가 힘을 얼마 줬는지 측정해야 되는 것이야.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나타내는 그래프 그려봐 그랬어. 맞아. 자, 그랬을 때 물체가 정지한 상태로 작용하는 공간하고 운동하는 상태로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 이렇게 힘을 줄 때 커지겠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고요. 운동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훨씬 더 작아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소서 쓸 때요. 실제로 왜 정지 마찰계수와 운동 마찰계수의 차이가 생기냐 이런 것들 탐구해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최대 정지 마찰력하고 운동 마찰력의 크기 차이가 생기는 건 누구 때문이야? 정지 마찰계수하고 운동 마찰계수의 차이 때문이야. 어차피 수직한 경우 똑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얘네들의 이 계수의 차이는 왜 생기는 거냐? 이거 탐구해 보는 거야 사실은. 알겠니? 이런 것들이거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 중력.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 서로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만유인력이라고 하잖아. 그 중에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질이 천체라면 그때 만유인력을 중력이라고 하더라. 맞아? 네.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 서로를 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해.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천체라면 이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그랬을 때 중력이라는 힘과는 식 뭐였어? R 제곱분의 뭐야? GMM이 그 천체 위에 있는 나의 뭘 만들어? 무게를 만들어. 그치?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만유인력 구하는 식 요거예요. 만유인력은 힘이니까 R 제곱분의 GMM이고요. 그 중에서 나의 질량을 제거하면 이건 그 천체에서의 중력 가속도고요. 맞죠? 이런 얘기야. 그쵸? 그래서 천체에서의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이 중력 가속도는 그 천체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만유인력 상수에다가 그 천체의 질량을 곱한 값은 중력 가속도지 중력이 아니야. 알겠어? 네.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지구에서 떨어뜨릴 때와 달에서 떨어뜨릴 때 뭐가 달라? 떨어지는 속도. 중력 가속도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져? 떨어지는데 시간과 걸리는 시간이 다르죠. 그리고 속력도 다르겠죠. 알겠어? 네. 왜요? 만약에 지구에서 이 높이에서 떨어뜨려? 그러면 여기에 닿을 때 속력이 얼마야? 이거 구하는 방법 다양해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계산하셔도 되고 등가속도 운동으로 계산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럼들이 알아? 자유낙하한 물체의 높이 구하는 식 H는 2분의 1 뭐였어? GT 제곱이었어. 그치? 그랬을 때요. 됐죠? 여기에 닿을 때 걸리는 시간 T는 뭡니까? 루트 G분의 BH 이렇게 되니까 지구보다 중력과 속도가 6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은 루트 6배 더 커져. 이런 얘기야. 하겠어? 네. 네. 이런 얘기 하셔야 되고요. 그랬을 때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어때? 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위치 에너지 mgH가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의 속력이죠. 됐죠? 그랬을 때 속력은 여러분들 보시면 V는 루트 뭐예요? 2gH인데 중력과 속도가 작아지면 바닥에 닿을 때 속력도 뭐한다? 줄어들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 다 느껴봐. 알겠어? 네. 우리는 당연히 지구라고 생각해서 지구의 중력과 속도로만 생각하지만 위치를 다르게 하면 중력과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속력은 작아지고 중력과 속도가 작으면 속력은 작아지고 나타날 때 시간은 길어지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값이 지구에 있는 물체의 무게라면 맞죠? 무게와 질량을 비교해봐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중요하게 다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량하고 무게를 비교할 때 자, 우리는 질량이라는 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이야.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 정지완성의 크기야. 그죠? 정지완성의 크기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아. 근데 무게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변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변해 안 변해도 중요하지만 얘는 왜 안 변해? 얘는 왜 변해? 를 이렇게 설명하셔야죠. 그쵸? 네. 질량이라는 값은 고유한 값, 정지관성의 크기이기 때문에 장소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면 무게라는 건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 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질량과 무게를 내가 측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울이 필요하겠죠. 질량 재는 저울을 위접시 저울 또는 양팔 저울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무게 재는 저울이 뭐예요? 용수철 저울이에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어디에 가져가도 양팔 저울의 수평은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고, 변한다는 건 뭐야? 장소에 따라 용수철 저울의 늘어난 길이가 달라질 거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고요. 단위요.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쓰는 거고요. 무게 단위는 당연히 뉴턴 또는 킬로그램에다가 그 천체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 맞아요. 네, 라는 뜻으로 킬로그램 중 이런 거 쓰죠. 네, 지구에서는 1kg 중이 얼마나 같아? 1kg에다가 지구의 중력 가속도 곱하니까 얼마? 9.8N이랑 같은 값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납득이 돼? 이런 얘기 했어. 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전기력 물어봤었나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식도 중력 구하는 식이랑 똑같죠? R 제곱분의 크크크인 거죠. 되겠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학원에 와서 저번 주에 것들이 쌓이지 않은 상태로 이번 주에 것들을 수업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다음 주에는 2주 동안 배웠던 걸 정리하고요. 이렇게 해야 쌓여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공백 없게 이제부터 잘 쌓으셔야 되고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 오셨으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을 풀어 드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보면 먼저 풀어야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저희 보시면 구하는 방법도 뭐? 부력 구하는 방법. 부력 구하는 것도 했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한테 부력이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유체 속에 있는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한다. 부력을 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부력 구하는 방법은요. 네, 공기 중에서 잰 물체의 무게와 물 속에서 잰 물체의 무게의 차이. 맞죠? 네. 공기 중에서 잰 물체의 무게에다가 물 속에서 잰 물체의 무게를 빼면 그만큼이 부력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됐지? 그 다음에 2번째는 계산해도 돼. 그래서 부력 계산하는 식을 우리가 배웠어요. 뭡니까? 로, 제로, V, G 이거죠. 그 중에서 로 대 로는 뭘 얘기해요? 유체 밀도. 이제 V는 뭐예요? 물체 잠긴 부피야. 물속에 잠긴 부피. 전체 부피가 아니고 물속에 잠긴 부피를 얘기해.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죠? 네. 그러니까 물속에 어떤 물체가 가만히 떠 있어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물 위에 어떤 물체가 됐죠?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물체가 전체 부피의 3분의 1만 잠겨 있어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때 물체의 밀도는 로고 물의 밀도는 로제로라고 했을 때 어쨌든 떠 있다는 얘기는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야. 납득해? 그렇다면은 이 순간에 물체에 작용하는 무게와 부력의 크기 어떻다는 얘기니? 같아요. 이거야. 자, 그 중에서 물체의 무게와 부력의 크기는 같은데 무게를 어떻게 쓰지? 로.
V, G 기억나니? 네. 부력은 어떻게 계산하지? 로, 제로. V 잠김. 3분의 1 V 정신 안 차려? 그쵸? 잠긴 부피. 그 다음 뭐예요? G. G 이렇게 돼.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같을 거니까 의미가 없어. 크기 비교할 때. 그랬을 때 보시면요. 로 V 하고요. 로 제로 3분의 1 V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부피비가 3대 1이니까 밀도비는 얼마니? 1대 뭐란 얘기야? 3이란 얘기야. 알겠어? 부피의 역수가 밀도비라고. 알겠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건 뭐야? 자, 물 위에 뜨는 애는 물보다 밀도가 아니다. 낮다. 작은 애가 뜬다며. 그래서 보세요. 물의 밀도가 3인데 물체의 밀도가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뜨는 게 맞아.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뜰지 가라앉을지를 비교할 때는 뭐만 보면 돼? 밀도 크기 비교하면 이 아이가 뭐 할지를 알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쵸? 네. 그 중에서 유체의 밀도보다 물질의 밀도가 더 크다면 이 아이는 뭐 할 거니? 잠길 거야.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같다면 어느 곳이든 정지되어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있던 얘는 같기 때문에 거기에 정지되어 있을 거야. 맞지? 네. 저 근데 움직여도 정지. 네? 이게 만약 물이랑 내가 요 상태이면 이물질을 여기다 놔도 거기서 멈춰.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제가 가운데로 옮겨도 떠 있어요. 네, 그대로 여기 있어도 그대로 거기 있어요. 신기하네. 됐죠? 물의 밀도하고 물체의 밀도가 같다면 네가 위치를 어디에 잡던 거기에 정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자, 그런가 하면 얘가 더 크다면 어떻게 돼? 얘는 떠요.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잠긴 부피, 전체 부피. 그래서 네, 자 밀도비의 역수가 부피 비율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피는 잠긴 부피 얘기해요. 알겠죠?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부력을 구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야? 넘치. 물체를 넣었을 때 넘침. 뭘 보면 돼? 물의 무게 보면 돼. 어차피 물의 무게를 계산하는 방법이 로제로 V질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유명한 부력이라는 것도 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부력 설명하면서 M은 로V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야. M은 로VG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고. 그치? 네.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기 때문에 자, 유체가 어떤 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압력에다가 면적의 크기를 곱한 값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그 주마다 해결하셔야 되는데요. 저하고 잠깐 하죠. 꼬맹아, 7페이지 표. 7페이지에 이그젠플 1, 2. 자, 30초 안에 문제. 7페이지. 네, 그게 이그젠플 있잖아요. 또 영어 못 읽는다 이 새끼 또. 아유, 씨. 아, 이그젠플 아니에요? 내가 이그젠플이라고 했잖아. 이그램플. 아, 이게 그냥 이. 자, 다 부른다. 네. 했어요. 예. 자, 첫 번째 1번에 답 뭡니까? 모양이면. 5번이죠. 됐어. 5번만이 과학에서 인정하는 뭡니까? 힘이에요. 물체의 모양 또는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 5번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의 답에 1번. 모양. 네, 모양이 바뀐 멋진 말, 변형된 경우입니다. 그죠? 두 번째요. 모양도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바뀐 경우고요. 세 번째는요. 운동 운동 상태만 바뀐 경우 얘기합니다. 되겠습니까? 넘어가죠. 자, 8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문제요. 5개 있습니다. 2분.
7번의 답이 한 개냐고요? 제가 밤에 개수를 못 외웠어요? 아닌데요? 한 개가 아니라고요? 네. 이 M극과 S극을 분리시킨다는 게 붙어있는 전 자석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건 아예 덩어리가 N극 따로 S극 따로 이 뜻입니다. 분리라는 단어를 그렇게 써요. 자, 해볼게요. 3번에 1번, 4번에 1번이 뭐니? 마찰 2번은, 고요 3번은, 자, 5번에 답 뭐니? 2번, 6번에 답 뭐니? 2번, 7번에 답 뭐니? 4번과 예? 3번이죠. 예? 자석과 쇠붙이 사이에는 인력만 작용한다 그랬는데 너네 알고 있어? 반자성체라는 거 나한테 배웠잖아. 와우. 네. 아 충격도 잘못하네. 아 네. 그 제가 하이텐 봤어요. 그 개울이 떠 있는 거. 반자성체도 있어요. 반자성체 중에서 구리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더라. 구리가 반자성체를 띠고 있답니다. 개구리도 뛰고 있어요. 개구리는 금속이 아니잖아. 이 썩구만. 네. 여기서 쇠붙이라고 해서 그러면 구리는 여기서 쇠붙이는 철을 얘기한다면 맞는 거지만 그냥 금속을 얘기한다면 반자성체가 있어서 저는 틀리게 했거든요. 그죠? 네. 자, 8번. 근데 넘겨. 배열이 뭐예요? 네? 배열이 어디에 있어요? 그 7번에 배열이 7번에 베어링은 어디 있어요? 창문 아래에 배열이는 7번에? 나 그런 단어 없는데. 아 6번이구나 죄송해요. 창문 아래 베어링이라고 하는 거고 돌아가는 조그만 그래서 바퀴 같은 거 창문 밑에. 스피너 안 돌려봤으면 이슈. 자. 스피너 10페이지, 11페이지 다 풀어. 10, 11. 예? 7, 8, 9, 10, 11이요? 10페이지, 11페이지. 아하. 됐죠? 시간 걸릴 문제들 없죠? 네. 이 정도는 상식이죠? 네. 10페이지 보시면 1번이 뭡니까? 1번 전기력. 전기력이죠. 2번은 뭡니까? 자기력. 자기력이고요. 3번은 중력 얘기하고 있어요. 9번의 답 뭡니까? 2번 어? 예? 질량이 달라서 옳지 않는구나. 다리 돌려. 9번의 답 몇 번? 2번. 헛소리 하지 마. 13페이지요. 10번.
저는 쭉 봐야겠다. 진짜 있었네. 집중해. 별것도 아닌데 틀지 말고. 했지? 10번에 1번 오른쪽으로 80. 오른쪽으로 80, 2번 오른쪽으로 20.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뭐야? 그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뭐 할수록 아, 100. 작을수록 힘의 크기가 뭐해진다? 커진다. 됐습니까? 이런 거 느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 15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해야 되는 거 있을까요? 맞아요? 넘겨돼요? 자, 16, 17페이지에서 설명할 거 괜찮습니까? 네, 빨리빨리 가죠. 18, 19에서 설명할 거 29번. 29번 보시면 다음 그림 가와 같이요. 길이가 다른 세 줄 A, B, C에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접점 찾으십시오. 세 개의 실이 만나는 점. 거기에서 힘을 분석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체가 세 개의 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여기를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얘는 요실하고 중력밖에 작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요. 그랬을 때 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T1, 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T2, 이 실이 당기는 힘 뭐 T3가 합력이 얼마? 0. 이거 하면 되거든요. 되겠죠? 자, 그랬을 때 ABC에 걸리는 힘은 나의 화살표를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세 입의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A가 B보다 실의 길이가 길대요. 자, 길다는 얘기는 이 각도 누가 크다는 얘기냐? 이요. B 쪽이 더 크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세타 1, 여기를 세타 2라고 하면 이쪽 각도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대략 이 새끼를 30도, 이 새끼를 60도로 놓고 생각해 보시는 게 편하겠죠. 자, 지금 요 점에서의 합력이 0이 돼야 되는데 오메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이 힘 세 개 합해서 합력인데 보면 느껴지죠? 이 힘과 이 힘은요 비스듬한 방향이야. 맞아? 그러면 힘을 뭐 하면 돼? 분해. 됐죠? 힘을 분해해서 합성하면 돼. 자, 이 T1은요 사실은 수평 방향으로 요만큼의 힘과 수직 방향으로 이만큼의 두 힘을 합성한 거야. 납득해? 그 다음에 T2는요 사실은 수평 방향으로 요만큼의 힘과 수직 방향으로 요만큼의 힘을 합성한 거야. 맞지? 네.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 T1의 수평 방향의 힘 어떻게 구합니? 여기가 30도니까 여기 몇 도겠어? 30도. 맞아? 억각이니까.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겠어? 네, 이건 뭡니까? T1. 요 힘을 T1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T1 뭐라고 하면 돼요? 코사인 30.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됐어. 이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그 중에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로 높게. 맞아. 자, 얘는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입니까? 불러. 이게 T2. 요 각도가 60. 그럼 얼마면 되겠어? T2 코사인. T2 코사인 60이니까 얼마? 2분의 1. 이게 어떤 건데? 같아. 자, 얘는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얘하고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이 두 힘의 합력이 얼마여야 돼? 0이죠. 네. 그래서 이 힘의 크기와 이 힘의 크기가 같으면 되니까 머리 있죠.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T2의 크기는 T1의 크기에 얼마야? 루트 3배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힘이 더 크다는 거야? T2의 힘이 훨씬 커. 알겠니? 이 얘기 하는 거잖아. T2의 힘이 훨씬 커. 이런 식으로 비교해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뭐? 28번. 28번 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크기와 질량이 같은 두 개의 막대가 있는데 하나는 자석이고 하나는 자석에 달라붙는 금속이라고 치자. 막대 A와 B만 이용해서 두 개의 막대 중 어느 것이 자석이고 어느 것이 금속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봐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자석에는 그래서 금속이 뭐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A가 자석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B가 금속이라고 치더라도 사실은 얘네들은 달라붙기 때문에 누가 자석이고 누가 금속인지 확인할 수가 없네. 그러면 내가 내 나름대로 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누가 금속이고 누가 자석인지 어떻게 하면 될까? 자석이랑 아니, 금속 때문에. 금속 일단 한수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한쪽으로 붙이고 좀 있다가 반대쪽으로 또 이렇게 했을 때 붙으면은 이게 자석, 아니 밀어내면 이게 자석이고. 다시 말해. 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A와 B가 많이 있으면 A와 B가 있는데 A는 자석인데 NS야. 여기다 금속 갖다 댔어. 네, 근데 얘가 붙었어. 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저쪽이 N극으로 잠깐 대전이 강자성체면 대전된 그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겠지. 상자성체면 아니겠지. 바로 이거는. 아 그러네. 선생님 그 자석을 쪼갤 수 쪼개도 되죠. 자석 쪼개가지고 그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야, 천연데? 또 오 괜찮다. 왜난 금속. 생각했지? 금속이나 두 개 하나 중에 이 위에다가 A를 아무 데나 직각으로 올려놓으면 A가 이렇게 움직인다. 여기 그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자석이고 만약에 다시 말해. 한 놈은 뉘어놓고 한 놈 세워온다는 거지. 네 그 중에서 누구를 금속으로 놓을 건데? 만약에 아래쪽이 금속이라고 얘가 금속이고 얘가 자석이라고 쳐. NS. 근데 내가 계속 서 있을 거고 네. 근데 다른 만약에 이쪽이 금속이라면 여기 그쪽이 가장 자기력이 세니까 거기로 밀려날 것 같고 자극의 세기가 다르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다르니까. 너네 자석은 어디에 힘이 제일 세? 자석이 이렇게 있을 때요.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모든 부위가 같니? 아니요. 안 돼요. 얘는 쌍자가 모여있는 부분이라 여기는 자석의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S부 쪽이 제일 세지 않아요? 양쪽 끝부분이 제일 세요. 자, 자석의 힘이 제일 센 부분은 우리가 자극이라고 해요. 양쪽 끝단, 말단의 자극이 제일 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워놓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썼냐면 금속을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는데 금속이 이제 여기 있다면, 됐죠? 지금 얘기한 게 이제 금속이거든요. 또는 자석이거든요. 이렇게 놨을 때 정가운데 놓으면 잡아당기는 인력이 별로 세지 않습니다. 근데 양쪽 끝에다가 놓으면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누가 금속이고 누가 자석인지 더 알아요. 맞아. 자석이면 끝쪽으로 갈수록 달라붙은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보이진다? 세진다. 그래서 가운데는 그 힘이 별로 세지 않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크로스로 놨을 때 그 힘의 세기가 그래서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밑에 있는 게 금속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는 자극에 닿는 거라서 그래서 탁 하고 닿는 힘의 세기가 다르게 느껴져요. 이런 것들. 그리고 쪼개보셔도 돼요. 되겠냐? 쪼개보시고 쪼갠 조각들을 지네들끼리 갖다 댔을 때 인력 총력이 작용한다면 그 새끼는 자석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만 보는 거고 이렇게 놨을 때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자석은요 부위에 따라서 작용하는 힘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끝에도 갖다 대보고 가운데도 갖다 대봤을 때 힘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아이가 자석이라는 거죠. 만약에 금속이라면 얘를 이렇게 끝에다가 갖다 대던 그래서 가운데 갖다 대던 자기력 세기가 변할 수 없거든요. 됐죠? 그래서 누워있는 게 금속인지 자석인지 확인할 수 있어. 알겠어?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창의력 문제예요. 넘어가죠. 20페이지, 21페이지인데 꼬맹아 30번 좀 볼래? 어느 쪽에 장력이 크다고? 각도가 큰 쪽, 작은 쪽? 큰 거. 큰 쪽아? 병신 새끼 뭘 배우고 나니 머리가 이씨. 아까 여기서 증명했죠? 각도가 클수록
장력의 세기가 세지는 거 확인해 드렸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어? 자, 30번부터 38번까지 질문. 34요. 34요. 자, 38. 네, 34하고 38 볼 건데요. 꼬맹아 38 먼저 봐. 선생님이 30번에서 뭐라 했어? 각도가 큰 T2 쪽이 장력이 더 세다 그러지? 네. 근데 38번처럼 얘는 B와 C의 각도가 어때? 같아요. 그러면 양쪽의 장력이 어떨까? 같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38번 먼저 보고 갈게요. 연결되는 문제니까. 지금 혹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버겁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까? 아직은? 오케이. 버거울 때까지 올려볼게요. 네? 공부는 버겁게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쉽게 가는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는 버겁게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이 현행이 쉬워지는 이유가 버거운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신 공부가 365일 한다고 내신을 잘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38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 요 각도가 30도, 30도 이렇게 됩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600N짜리 물체가 두 줄에 매달려 있을 때 이때 줄 ABC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몇 뉴턴인지 생각해봐 라고 했어요. 여기 600N이거든요. 그러면 꼬맹아 생각해봐. 이 물체를 기준으로 보면 됐어? 얘는 이 장력하고 이 장력의 이 장력, 그 다음에 여기는 중력, 요거 세 개밖에 작용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 물체를 기준으로 할 때 여기 있는 장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B의 장력. 자, 이 장력은 이렇게 작용하죠? C의 장력. 그리고 무게 작용하죠. 됐어? 하지만 합력은 얼마입니까? 여기요. 근데 보이세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수평의 힘하고 수직의 힘으로 힘을 뭐 해야 돼? 분해. 힘을 나누는 걸 분해. 여러 개의 힘을 하나로 만드는 걸 힘의 합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얘는요.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이다 생각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90도니까 이 자체가 피타라고 생각하고 이거 분해하는 거잖아. 맞아.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수평 방향의 힘하고 이 수평 방향의 힘으로 분해가 될 거고 수직 방향의 힘이 이렇게 나눠질 거고 맞습니까? 그 중에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요. B의 X축 방향의 힘과 C의 X축 방향의 힘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정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두 힘의 크기는 어때야 돼요? 같죠. 방향이 반대이고. 그래서 합력이 0인 거죠. 자, 그렇다면 B의 수평 방향의 힘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B 뭡니까? 코사인 30 맞습니까? 자, C의 수평 방향의 힘은 C 코사인 30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코사인 30, 코사인 30 어떻습니까? 같죠?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얘는 각도가 같기 때문에 두 장력의 크기 어떻다? 같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력의 크기나 이 장력의 크기나 이 세 개도 같아. 이런 얘기야. 굳이 이렇게 증명하지 않아도 돼. 각도가 같으니까. 맞아.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수직 방향의 힘은 어때? 자, 수직 방향은요. 어차피 얘랑 얘랑 각도도 같으니까 한쪽만 보여도 돼. 이거 얼마야? T 사인 30도지. 그거 몇 개 있어? 그거 몇 개 있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지. 몇 개 있어? 2개 있어. 이 힘 2개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누구랑 같으면 돼? 무게. 그래야 평형이지. 맞습니까? 네. 600인 거죠. 그러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요. t 곱하기 2니까 이 세 개 날라가네요. 그렇죠? 그럼 t 자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600N이야. 이런 얘기야. 맞아. 네. 그래서 이 장력도 600N이고 이 장력도 600N인 거 알았어? 자, 이제 위치를 다르게. 위치를 어디로 가는 거냐면 생각 따라와. 여기가 위치로 놓자. 그러면 세 개의 장력이 만나는 곳이야. 그러면 이때 위에 있는 장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해. A야. 그럼 나머지 두 실의 장력은 어디로 작용해?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작용하지. 합력이 얼마? 0이어야지. 되겠어? 그런 거죠 그냥. 그랬을 때요. 여기가 30도. 자 이렇게 나눴을 때 꼬맹아 요거 몇 도? 60도. 그래서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이 t를 나눌 수가 있죠. 맞죠? 네. 이것도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나눴을 때 꼬맹아 어차피 이건 같을 거야. 의미 없어. 그럼 내가 보고 싶은 건 뭐야?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두 개의 장력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A의 장력의 크기와 뭐 해야 돼? 같아. 이 얘기야. 맞지? 그럼 이거 한쪽이 얼마니? 여기가 60도고 이게 t니까 이거 얼마라고 해야 돼? t 코사인 60 이거죠. t 코사인 60이 두 개 있어. 이게 바로 TA의 장력이랑 같아. 맞아? 그 얘기죠. 코사인 60이니까 얼마야? 2분의 1 t 곱하기 2가 뭐니? TA. 그래서 계산하시면 이 새끼도 얼마야? 600이죠. 맞아. 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 개의 장력의 크기는 모두 다 600으로 같아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냥 저 120도 쓰면 안 돼요. 네, 120도 써도 돼요. 사실은 처음부터 120도 써도 돼요. 사실은 요거 보시면요. 특수각이거든요. 이 장력과 이 장력이 같기 때문에 이 힘과 이 힘의 크기 같죠? 그리고 이게 30도, 30도면 이거 몇 도? 120. 이거 얼마? 120이에요. 그럼 120도이고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요. 이 두 힘 합성한 값이 하나의 힘의 크기와 같죠? 장력. 그럼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어때야 됩니까? 같죠? 그 얘기예요. 됐어. 그렇게 푸는 게 더 심플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30 몇 번 물어보셨는데요? 34번 하고 갑시다. 자, 34번 문제는 별표. 이 연계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걸 약간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거기에 있는 개념은 영재 문제 푸는데 나온 개념이에요. 보면 그림과 같이 0.5kg짜리 물체를 매달면 3cm 늘어나는 길이에 20cm, 원래 길이가 20cm 용수철이 있다. 그 용수철을 3개를 물체에 연결해서 가운데 1kg짜리 물체를 놓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얘가요. 위에 있는 용수철 2개는 1kg짜리 때문에 뭐하고요? 늘어나고요. 밑에 있는 용수철은 얘네들이 늘어나니까 밑에 있는 용수철은 뭐합니까? 압축되고요. 그러다가 무슨 상태? 정지한 상태일 거야. 근데 꼬맹아 잘 생각해봐. 저는 편의상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할게요. 자, 원래는 늘어나지 않게 손으로 가지고 있다가 손을 놓으니까 그래서 이 추의 무게 때문에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정수해 보잖아. 그럼 그 중에서 A가 만약에 X만큼 늘어났다고 치자. B가 얼마만큼 늘어나냐? X만큼 늘어나지. C는 X만큼 줄어. X만큼 압축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변형된 길이가 다 똑같아. 맞아. 이 얘기야. 처음에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손을 놨을 때 위에 있는 애들이 늘어난 만큼 밑에 있는 아이는 압축되거든.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탄성력 방향을 다 표시해. 세 용수철의 탄성력 방향을 다 표시해. 신기한 거 뭐야? A 용수철의 탄성력 방향 어디니? 위죠. B 용수철의 탄성력 방향 어디니? 위죠. C 용수철의 탄성력 방향 어디니? 이것도 위야. 저 세 개 합성한 됐어. 네. 근데 얘네들은 변형된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만든 탄성력의 크기가 다 어떨까? 같아요. 3K. 근데 이게 정지지. 세 개의 힘이 다 위로 작용하는데 왜 정질까? 중력이랑 네. 이 물체의 무게랑 같아서 그래. 알겠어. 그래서 3F의 크기는 이 물체의 무게인데 이게 몇 킬로짜리라고 그랬어? 1kg짜리죠. 그러니까 얘는 10N이죠. 혹시 중력 가속도 9,8로 주는 병신 아니야? 아니겠죠. G는 제일 큰 통이랑 자, 1kg죠. 네. 자, 그래서 1kg다. 여기서는 이제 kg로 줬으니까 kg다. 원래는 중력 가속도 곱해야 돼. 그러면 하나의 탄성력에 작용하는 건 얼마야? 3분의 1kg만큼의 힘을 받아야 돼. 맞지? 자, 우와, 더러워. 와 0.5에 3? 진짜
그럴 거면 3분의 1kg를 매달면 6cm가 늘어나. 그러면 3분의 1kg를 매달면 됐다. 2cm 늘어나. 그래서 3분의 1kg를 매달면 2cm 늘어나는 용수철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애들은 2cm 늘어났을 거고 밑에 있는 애는 2cm만큼 줄었을 거고. 그렇죠? 그럼 밑에 있는 아이의 길이가 얼마예요? 18cm겠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되겠어? 자, 빨리 이거 소화. 박주야, 제대로 소화. 네. 네. 제대로 소화시키죠. 힘의 방향 표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리는 힘으로 푸는 겁니다. 물리는 싸그리가 힘으로 풀어요. 힘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했지만 36번이요. 어떻게 푸셨어요? 합성해서 이거요. 합성해서 푼다. 맞습니다. 합성하라는 얘기죠. 근데 합성하는 방법의 문제인 거죠. 네. X제트라고 말이죠. 이거요. 합성하는 방법을 수학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제대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활용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사실은 거기에 화살표가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하이탑 2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드린 건데. 자, 선생님은 편의상 얘를 A, B, C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 A 화살표에 좌표 나왔죠. 뭡니까? 마이너스 5,2 맞아요? B요? 불러요. 5,4 얼마? 5,4 5,4 C 뭡니까? 2,4 2, 마사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요. 우리는 비스듬한 방향은 뭐 한다고요? 수평 방향과 무슨 방향? 수직 방향으로 분해한다 그랬죠. 얘 이거 수평 방향 값이 얼마예요? 5, 4잖아요. 수학에서 이걸 분해해 줘. 이거 수직 방향이 얼마예요? 4예요. A가 수평 방향 얼마예요? 4예요. 수직 방향 얼마예요? 2예요. 여러분들 그 좌표라는 게 사실 벡터 분해예요. 이거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분해했을 때 2, 마사라고. 그랬을 때 내가 합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평은 수평끼리 먼저 합성합니다. 이거 평행사변형 안 그립니다, 얘들아. 되겠어요? 네, 그 짓 안 한다. A, B, C의 수평 방향의 값은 사실은 A는 마이너스 5고요, B는 5고요, C는 2기 때문에 이 새끼 날아가서 수평 방향 합성값 2예요. Y는요, 됐어. 네, A의 수평 방향, 수직 방향 값은 2고요, B는 5고요,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B가 4군요. 그럼 이거 이렇게 날아간다고요. 그럼 얼마 남아요? 2 남아요. 그러면 결국은 X축으로 2, Y축으로 2 갔을 때 만난 요값셈에 돼서 대각선 그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2루트 2예요. 그렇네. 이게 물리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수학에서는 X축과 Y축의 좌표로 표현했지만 그건 벡터 분해였던 거예요. 사실은. 벡터 분해입니다. 그래서 비스듬한 어떤 힘이 작용할 때 수선을 발을 내렸을 때 X축이랑 만나는 값, Y축으로 만나는 값을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얘는 F 코사인 세타야, 얘는 F 사인 세타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좌표가 나와 있으면 좌표축 그냥 읽어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X축은 X축끼리 합성, Y축은 Y축끼리 합성하시면 돼요. 그렇네. 이거 평행사변 안 그립니다. 그래서 물리를 보는 관점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라서 저 이 문제를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세요 앞으로.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22, 23에 있는 39번부터 48번까지 질문. 44번이요. 네, 두 문제 할게요. 42번, 44번 질문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이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풀어 오셔야 됩니다. 자, 42번하고 44번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합니다. 자, 42번 보시면요. 아래 그림과 같이 경사각이 30도이기 때문에 1대 2대 루트 3이라는 변의 길이 비율이 나옵니다. 자, 빗면에서 질량이 10kg의 물체를 2에 밑줄 쳐요. 일정한 속력. 이거 무슨 말이에요? 협력이요. 합력이 0이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는 내려올 때요. 속력이 빨라지지 않아요. 왜? 합력이 0이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빗면이 있을 때 물체는 무조건 빗면에 있으면 그래서 아래쪽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반드시 생긴다. 얼마만큼? mg 싹 내려가 세타만큼 생기는데 그러면 이 힘이 알짜이면 얘는 내려가면서 점점 무슨 운동을 해야 되니?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했어요, 정상이요. 근데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이 힘의 합력을 0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이 물체는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그 이쪽 방. 네. 자, 이 힘을 받는 것과 반대 방향 같은 크기의 어떤 힘인가가 작용했어야죠? 이게 뭘까요? 마찰력이겠죠. 하시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뒷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몇 뉴턴입니까? mg 싹 내려가 세타만큼이에요. 되겠어? 자, 그러니까 이 새끼 몇 킬로입니까? 10kg이고요. 중력과 속도 9.8이고요. 사인 30도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1. 그래서 얼마 나옵니까? 49뉴턴. 이게 마찰력의 크기란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가시는데요. 44번 문제도 열나 좋은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0.1뉴턴인 두 개의 공을 매달아 같은 종류, 같은 양의 전기를 띠게 했더니 이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세 곳으로 중력과 장력만 받으면 늘어져 있어야 정상이야. 근데 전기를 띠게 했는데 같은 걸 띠게 하니까 청력 때문에 밀렸어. 청력 때문에 밀렸어. 이때 이 각도 어때? 45도, 45도 같은 각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꼬맹아 이 세 곳을 하나 왼쪽을 A라고 하고 오른쪽을 B라고 할게. 자, 꼬맹아 밀린 상태로 A 정지야. 맞아? 합력 얼마? 0. 그러면 A 작용할 힘 몇 개? 병치. 3개. 3개야. 세 개. 3개야. 전기요. 물론 정력. 뭐 있습니까? 장력 있고요. 중력, 중력 있고요. 전기력. 전기력 있죠.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세 힘의 합력이 0이기 위한 조건? 그중 아무거나 두 힘의 합력을 구했을 때 그 합력이 나머지 하나의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 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있는 장력하고 중력의 합력을 구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평행 사변형을 그리면 되잖아요. 두 힘으로. 평행 사변형을 그렸을 때 얘네들의 합력이 나머지 하나와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 작용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장력과 중력의 합력이 요거란 얘기야. 납득해? 그랬을 때 요 각도가 몇 도겠니? 90도겠지. 여기 45도니까 뭐겠니? 1대 1대 루트 2겠지. 네. 맞아? 근데 꼬맹아 평행 사변이니까 이 크기가 얼마겠니? 이제 MG. 이거 mg겠죠. 그러면 이것도 얼마예요? mg죠. 얘는 얼마겠어요? 루트 2 mg예요. 알아? 안 봐서 처음 하는 문제라서. 되겠어요? 괜찮죠? 괜찮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mg라는 얘기야. mg. 맞아? 그러면 이 전기력은 A와 B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잖아. A가 전기력 세게 받아, B가 세게 받아. 같겠지. 상호작용하는 힘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같은 걸 띈다 그랬으니까 난 그냥 상상 플러스 Q 얘네들 전화량 같다 그랬어. 됐어? 이거 떨어져 있는 거리 얼마일까? MG. 아예 오래 미친 거. 모르겠어요. 네. 잠깐만요. 여기에서 전기력의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mg인 건 맞는데요. 자, 여기에서 요 실의 길이를 L이라고 주면 요 길이는 얼마니? 루트 2분의 얘는 루트 2분의 L이겠죠. 그럼 그거 두 개니까 뭡니까? 그거 두 개니까 근데 요거겠죠. 됐어? 그래서 R 제곱분의 크크크 하시면 mg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루트 2L이라고 하는 R 제곱분의 크가 뭐랑 같다? mg랑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 되겠죠?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알겠냐? 네, 그래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다양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포인트 제대로 잡고 가셔야 돼요. 멍 때리고 있으면 뒤져요. 이제부터 시간 못 돌립니다. 그죠? 지금 영재 아이들 이번 주에 이제 오전 마감인데요. 아이들 엄청나게 그동안 보냈던 자기의 시간을 후회하고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요. 24, 25. 50이요. 몇 번이 문제입니까? 50이랑 51. 잠깐만요. 50, 53, 55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50, 53, 55라는데 50번 볼게요. 한때 파리를 유리병에 놓고 병의 마개를 막은 후에 안진뱅이 저울에 올려놓았다. 파리들이 병 안에 날아다닐 때 병 바닥에 앉아 있을 때 저울의 눈금은 어떻게 달라지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속에다가 그래서 비커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이렇게 안진뱅이 저울에 올려놓고 이 비커 안에 있는 물에 무게를 전체를 다 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100g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내가 용철 저울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여기 허공에 떠 있게끔 할 거예요. 근데 얘는 공기 중에서 쟀을 때는 무게가 100N의 물체였는데 물속에서 재니까 용철 저울에서 가리키는 무게가 70N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물이 70m 빠져. 아, 부력이 30. 무력이 30. 무력이 얼마다? 30N. 30N.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저울의 눈금은 어떻게 될까요? 같아요. 이 저울의 눈금은 얼마입니까? 100 그대로다 아니면 변한다? 물이 빠져나갔으면 돼. 아니요, 물 안 빠져나가. 안 빠져나갔어요. 그럼 남편. 얼마로 변해요? 30, 130. 이거 130 됩니까? 100입니까? 이거 바닥에 안 닿았어요. 잠깐만. 100이요. 이거 130 됩니다. 왜냐면요. 자기가. 자, 중력 얘기해봐요. 중력은 뭐예요? 누가? 누구를? 통째가 지구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중력이잖아요. 네. 부력이 뭐예요? 그 물체 속에 물이 물체를 밀어내는 중력 30N의 힘으로 민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물체를 30N의 힘으로 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제한가죠. 반작용. 됐어? 그럼 반작용 불러보세요. 아래쪽 중력하면 물체가 물을 얼마? 30N. 30N의 힘으로 밀어요. 부력이 생기는 순간 됐어? 그 부력과 똑같은 크기로 물체가 물을 누른다고요. 30N의 힘. 그러면 이 저울은 물의 무게만큼 눌리고요. 또 물체가 물을 누르는 만큼도 같이 눌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닥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얼마가 됩니까? 130이 돼요. 괜히 무력만큼 거기에 있는 물도 물리는 힘을 받아. 그래서 이 저울의 눈곱이 부력만큼 커집니다. 알겠어? 네, 그럼 꼬맹아. 여기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통 속에요. 여기에 파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괜히 파리의 무게만큼 누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 통 속에 파리가 이렇게 떠 있어요. 네. 떠 있으려면 파리의 입장에서 합력이 얼마야 되니? 0이요. 왜 떠 있을까? 중력하면 네, 자기의 무게와 부력의 크기가 어때서? 근데 얘는 이 부력만큼 공기를 뭐 하겠니? 네.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는 실제로 바닥을 자기의 무게로 누르는데 떠 있을 때는요. 그래서 부력만큼 눌러요. 부력이 자기 무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으니까 바닥에 앉아있던 떠있던 저울의 눈곱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신기하죠. 네. 안 바뀝니다. 그리고 항상 도력만큼 바닥을 누르는 힘이 추가로 생긴다. 알겠어? 이것도 잘 봅시다. 괜찮은 문제예요. 부력 열나 좋아합니다. 입시에서. 자, 밥부터 먹고 오세요. 늦지 말고 들어오세요. 예.